관계대명사는 거의 출제 빈도가 안 떨어져요. 늘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 관계대명사 설명을 다시 한번 잠깐만 하고 반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문제 풀어오라고 했던 거 설명 겸 채점 들어갈게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 앞문장에 이제 문장 하나가 있고 그리고 뒤에도 문장 하나 있을 때 이제 비로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야. 왜? 관계라는 단어가 접속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둘을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야. 한 문장 속으로. 그럼 그때부터 얘도 절이 되고 이제 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는 하나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각자 문장마다 마침표 갖고 있다가 관계 대명사가 묶어주는 순간 이제 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빠, 엄마, 자식 있는 그 두 개의 집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집을 하나씩 똑같은 걸 옆으로 짓고 이렇게 마당만 공유하면 이게 AND로 연결한 동등절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아빠, 엄마, 아이들. 아빠, 엄마, 아이들. 아이는 여기가 뭐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여기도 한 명일지 두 명일지는 알아서. 아빠, 엄마만 있으면 문장이 구성돼요. 가족이 구성되는 것처럼. 아빠, 엄마가 뭐냐면 주어 동사예요. 각자의 주어 동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커다란 집이 있고 이 집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살아요. 근데 어떤 밖에서 살던 아빠, 엄마, 아이 이 한 가정이 집을 여기로 이사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집으로? 옆에 이렇게 별채로 이사 들어오는 거야. 이 집에 딸려있는 거. 그러면서 여기 뭐 주방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착 두 개가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주절과 이렇게 집에 더부살이 또는 이렇게 별채살이를 하러 들어오는 곳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이제 이 아빠, 엄마, 아이가 이 집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일부가 되는 거죠, 사실. 조금 더 이해가 되나? 그런 게 바로 주절 종속절이고 그 주절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항상 접속사라는 애예요. 근데 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종속절이 노비절이 될 수도 있고 친척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로 세 개 중에 하나로 성격이 규정이 돼요. 이 더부살이하고 들어온 이 집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인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사실 가장 중요한 1번 역할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접속사가 이끄는 이 부분이 얘가 종속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종속절은 이 주인절 속에 저는 주인님들 꾸며드릴게요 하는 역할로 이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절 속에 주어 또는 목적어 등 명사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꾸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어를 꾸미면 여기에 들어가요. 이 절 자체가. 그리고 목적어를 꾸미면 이 목적어 바로 뒤에 가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종속절이 목적어 뒤에 촥 붙어 있는다는 거지. 아니면 주어를 저는 꾸미는 하인인데요.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이 식솔들이 주어 꾸며줘야 될 아빠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접속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원래 자기 집에 어떤 구조적인 뼈대의 역할을 하던 이 단어였던 거지. 그래서 대명사 역할도 겸해요. 그게 특징이야,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관계대명사. 뭐 예를 들어서 I hate you.
because 이런 거 있잖아. 이 부사절 접속사들은 그냥 정말 의미만 전달하고 붙여주기만 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네는 뭐 까다로운 규칙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원래 뭘 하던 애가 접속사 역할을 하러 자기 집에 맨 선두로 왔냐? 그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게 생기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생기고 나서 뒤에 이게 없어졌는지 이게 없어졌는지 빈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격 주어였던 애가 관계대명사까지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고 목적어였던 애가 없어지면서 자기 집을 이끌러 맨 선두로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있죠. 관계대명사는 사실 세 가지예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런데 목적어인 줄 알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였네? 그래갖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이렇게 한 몸이거든?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관계 부사가 생기는 거야. 자,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됐을 테니 예문으로 가서 보면 여기 목관대 한번 봅시다. You attended the lecture. 이거는 필기 대사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집중을 유지해 보세요. Think back to the most recent lecture or presentation. You attended the lecture or presentation. 이렇게 따로 있다가 lecture가 목적어가 즉 없어지면서 자기 문장을 이끌고 이 주절 속에 가서 형용사 역할을 하자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성격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목관대라고 부르는 거지. 목적어 출신이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러 자기 집안을 이끌고 있군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면 Morals are cultural tools. 여기까지가 주절이에요. 도덕은 문화적 도구입니다. 하고 주절이에요. 근데 뒤에는 the morals예요. The morals, the tools다. The tools. 바로 앞에 있는 게 선행사로 부르는 게 맞으니까. The tools developed to influence social behavior 하면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주기 위해 도구들이 발달했다라는 쪽에서 주어였던 명사가 위치로 자기 모양을 바꾼 거예요. 여기 있었어야지 참. 아이고 미안. The tools가 여기 있었어요. The tools are developed인데 the tools가 모양을 확 위치로 바꾸는 순간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야. 되면서 넌 접속사 중에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 더부살이하러 온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엄마를 꾸며주러 온 애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봐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용어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그 꾸밈을 받는 단어를 항상 명사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격관대, 주관대 또는 목관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불완문이 온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뻥 하고 뚫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서 봤을 때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주어가 없다는 얘기니까 네가 주어구나 하고 우리가 주격이라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못 봤는데 뭐가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만 있고 목적어가 없구나. 네가 목적어였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관계대명사가 되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형용사 덩어리가 되면서 앞에를 꾸며주는 역할로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단독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될 수 있는 구조는 갖고 있으나 신분이 하락한다. 조선시대 노예제도로 해서 하나의 가정인데 또 노비 가정이네 이렇게 말하면 조금 현대 문명에서는 거시기하긴 한데 그게 조금 가장 가까운 설명이에요. 자기들끼리도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문패 달고 울타리 치고 딱 자기만의 집 한 채 딱 놓고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구성원 중에 한 명의 신분이 바뀌면서 이 가족 전체가 성격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해주는 자신들의 역할이 생긴 거예요. 네. 그게 다 합해서 관계사라고 불러요. 용어를 잘 구별해야 돼. 그 접속사들을 관계사라고 하고 원래 자기 집에 아빠였던 애, 즉 주어였던 애는 관계 대명사로 변신시키고 그 집에 약간 수식어였어. 또 얘도 부사 역할이었어. 그 부사가 없어지고 생긴 건 관계 부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예문에서 설명을 또 계속 반복해 볼게요. 여기서 살짝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하나 넣어주면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순간에 배운 걸 반복하는 게 사실은 공부의 원칙. 근데 요즘 현대 사람들이 더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 하나 공부했으면 바로 나면 새 거 공부하는 게 공부라고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건 내가 무슨 꼰대라서 나만의 이상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원론이 그래요. 공부는 사실은 새로운 거 하나 만나고 10번 반복하고 넘기는 게 최소한의 공부예요. 그 순간에 10번 반복. 반복이 실제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이 사실은 공부의 본체예요. 새 거를 많이 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이 현대 문명의 매체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공부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너희들이 빨리 깨달아도 그 내신 3번 망할 거 한 번만 망하고 빨리 일어서지. 근데 그걸 빨리 못 깨닫거나 내가 말을 해줬는데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않잖아. 그러면은 한 번만 망하고 두 번째부터 복구될 거를 3번, 4번 망하고 5번째부터 내신 점수가 올라간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길 바래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문제 풀고 틀린 거 다시 가서 분석하고 그걸 여러 번 머릿속에 곱씹어야 1차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풀었던 자료나 공부했던 자료, 특히 영어 과목은 네가 필기했던 필기복습을 일주일 단위로 제발 꼭 읽어주셔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해야 시험장에 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반복의 중요성. 옛날에는 문제집도 여러 가지가 없지. 사전도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갖고 있는 걸 여러 번 보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어. 당연히 잘. 근데 요즘엔 너무 매체도 많고 투부정사를 하나 배우고 싶다. 책도 집에 벌써 최소한 3-4권 있죠. 이거 뒤적 저거 뒤적 문제 연습 문제 많이 푸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문제를 풀어내. 그리고 뭐 유튜브에도 강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를 배웠으면은 그거를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보면 그게 머리에 깨우쳐져요. 원리가 보인다고. 그게 사실은 진짜 공부다. 자, what matters 반복합시다. 겉이에요, 겉. 그리고 matter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단어예요. 일형식 자동사고 얘가 명사가 아닌 이렇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바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단어야. 그래서 여기가 주격인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끌고 있는 동사로서 일형식 구조의 명사절이에요. 아니 선생님 관대절은 형용사절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 맞는데 선행사가 명사기 때문에 선행사까지 포함한 관계대명사절은 내가 명사절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수요일에 다시 반복. 그러면 이만큼이 명사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단수동사 쓰는 것도 덕소고에서 꽉 끝내는 그런 문법 포인트예요. 자, 이제 우리한테 사실 진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해석하는 방법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답은 와시였고요. Shelving dark colors products on top. 자, 그럼 얘는 뭐냐? shelf 명사에서 shelve로 동사하고 그러면 선반에 물건 정리하기 선반에 물건 놓기라고 그냥 명사를 항상
아무 때나 동사로 써요, 영어는. 근데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 기억해놔. 당황하지 말고 명사로 동사 자리에 있으면 그 동사 맞아요. 명사는 상시 동사로 써. 그러니까 뭐 진공 청소기 하기, 칼질하기, 도마질하기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싱크대질하기, 설거지라고 안 하고 싱크대질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정말로 싱크대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어두운 색깔의 products on top에다 여기까지 주어져. 어떻게 할 수 있냐? 조동사 나오면 끊고 그 앞에까지가 주어다. 그럼 얘가 동명사지.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봐야 돼.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ing로 시작했고 가서 단수동사 처리돼야 되는 포인트가 이번 시험에도 나왔어요. 2학년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create illusion 착각이라는 단어고요. that they might fall over 그 다음에 컴마 있으면 얘부터 지우십시오. 그리고 고르면 되죠. 이거 이름이 뭐라고 하였더라? 계속적. 그렇지. 계속적. 나 아까 녹화 눌렀지? 분명히. 네. 오케이. 아마도. 그니까. 아니 누른 게 99% 확실한데 확인할 수 없어요? 없어. 그게 너무 불만이야. 여기 불이 깜빡이기라도 하면 내가 중간에 정신을 차릴 텐데 그래서 한 번씩 큰 사고 친다니까.